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중력장 방정식을 제대로 한번 풀어서 그 해를 구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슈바르츠 실트 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그 우리가 블랙홀을 얘기할 때 블랙홀의 이제 사건의 지평선을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슈바르츠 실트, 즉 칼 슈바르츠 실트가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을 최초로 이제 푼 사람인데요. 아주 이제 아이소트로픽하게, 그러니까 대칭성이 큰 어떤 질량이 이런 그 구와 같은 형태로 있을 때 그 주위에서 이제 빈 공간, 즉 베큐움에서의 어떤 우리가 그 매트릭 텐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구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해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우리가 다 손으로 이제 앞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파이라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슈버르츠 실트 해를 한번 직접 구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블랙홀의 어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직관적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이제 확신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칼 슈베르츠 쉴트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이제 전체 물리학자인데요. 1873년에 태어나서 이제 1916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한창인 그 시기에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전선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어떤 방식도 이제 어떤 그 천포창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수포 같은 게 나서 이렇게 사망하게 돼서 상당히 이제 아까운 그런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재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단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이 슈베르실트는 이제 별의 광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표준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성 집단의 어떤 타원체적인 속도 분포 이론 등 이런 천문학에도 이제 어떤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을 이제 처음 풀어가지고 하나의 그 완전 해로서 이제 슈베르실트 해를 구했고, 이 해라는 게 이제 슈베르실트의 어떤 매트릭 텐서를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슈베르실트 매트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보면은 어떤 그 질량을 가진 입자가 어떤 특정한 반경, 즉 슈베르실트 반지름보다 작게 수축을 하면은 이 질량은 어떤 인계 질량보다 크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빛도 탈출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슈베르트 실트 자체는 이런 그 블랙홀을 예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해를 잘 음미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런 블랙홀의 개념이 이제 녹아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실트에는 이 질량을 압축함으로써 회전하지 않는 어떤 구형의 질량 덩어리 주위에 어떤 시공간의 기하를 기술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베르트 실트는 상당히 이제 아까운 그런 인물인데,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이 1915년에 이제 나오고 나서 바로 한 3달 정도 있다가 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1916년도 1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 최근에 이제 영문으로 이제 번역된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이 논문 직접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슈베르트 실트의 어떤 논문을 따라서 이 내용을 이제 전개한 건 아니고요. 보다 현대 이제 그 수립된 보다 일반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슈베르트 실트의 원 논문은 이제
on the gravitational field of mass point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른 어떤 mass, 그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에 관하여라는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 그 머릿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Forward by 안토치 and 로잉거라는 사람들이 이 기본 회고록에는 슈벌츠-실트 문제 해결의 원본 형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좌표의 기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공간에서 규칙적입니다. 그것은 블랙홀에 대한 공상과학 소설의 여지를 남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서는 어떤 우리가 그 블랙홀에 대한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사실 블랙홀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1960년대에 존 휠러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는 그 블랙홀의 개념보다는 어떤 그 사건의 지평선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블랙홀은 훨씬 더 후에 나왔다는 얘기고, 이 슈벌츠-실트 논문에서부터 우리가 블랙홀을 예견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조금 비약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긴 요 문제, 그 코멘트 중에 이 내용이 뭐냐면 Graecum as the non-licit 해서 읽지 않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쇠퇴할 때 이런 말을 이제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본을 보지 않고 남이 한 얘기를 계속 주워 듣다 보니까 사실 슈버트-실트가 이제 블랙홀을 예견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슈버트-실트는 이제 슈버트-실트의 어떤 매트릭을 구하고 그 개념에 이제 이미 이런 그 블랙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차후 이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지. 슈버트-실트 자체가 어떤 그 특이점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한 건 아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슈버트-실트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R 미유 빼기 2분의 1 G 미유 R 플러스 람다 G 미유가 이제 C 4승분의 8 파이 G라는 G T 미유라는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리치 텐서, 그 다음에 G 미유 매트릭 텐서, 그 다음에 R은 이제 리치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여기서 우주상수, 이제 T 미유가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단순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구와 같이 혹은 달과 우리가 그 태양과 같이 이런 구형의 천체가 있을 때 이 질량이 어떤 이런 그 반지름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고, 이 밖에는 이제 그 진공이죠. 백큐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 값이 이제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아이스트로픽하게 대칭성이 구대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술할 때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극좌표, 즉 R 세타 파이로 이루어진 그런 그 구면 좌표계를 사용할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R이 이 그 천체의 반지름보다 큰 바깥에서 우리가 이 중력장 방식을 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 중력장 방정식에서 이제 T 미유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즉 아인슈타인 텐서, 즉 R 미유 빼기 2분의 1 G 미유 R이 이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우주 상수를 여기서 이제 0으로 넣고 이제 푸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G 미유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R 미유도 0이 됩니다. 리치 텐서 자체도 이제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치 플랫하다, 리치 플랫한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리치 텐서 자체가 0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R 미유 빼기 2분의 1 G 미유 R이 이제 0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리치 텐서 자체가 왜 0이 됐냐면 이 리치 스칼라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리치 스칼라가 0이니까 곡률이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밖의 공간에서는 이제 곡률이 없는데
그렇지만 공률이 없기 때문에 리치 텐서 자체는 이제 리치 플랫한 경우지만 그렇지만 리만 커우치 텐서 자체는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률이 평균적인 공률은 0이지만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방향성으로는 시공간에 어떤 공률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풀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이 G 뮤뉴, 즉 매트릭 텐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트릭 텐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중력장 방정식을 이제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대칭적이고 그 다음에 전하가 없고 그 다음에 회전하지 않는 그런 천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틱하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스테이틱하다는 건 이 매트릭 텐서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시간 대칭을 했을 때, 즉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를 집어넣었을 때, 즉 과거로 가도 이 매트릭 텐서가 이제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스테이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 슈베르츠 실트 해는, 즉 G 뮤뉴는 매트릭 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RS.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요거의 역수가 되고요. 마이너스 이거의 역수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R제곱, 네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나머지 이런 비대각 항들은 전부 다 0이 되고요. 요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제 G 뮤뉴가 이제 의미하는 게, 요게 이제 뮤항이고, 이게 뉴항이라고 이제, 뉴행, 그러니까 미우는 이제 행을 의미하고 뉴는 이제 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우뉴는 0, 1, 2, 3을 의미하고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G 00는 첫 번째 요걸 의미하고 G 01은 즉 0행 2열이니까 이제 0 요걸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간축, 시간, 그 다음에 여기 R, 세타, 파이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쪽이 시간축이고, 여기 R, 세타, 파이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면 좌표계라는 게 이렇게 이제, 천체가 있을 때, 요걸 이제 어떤 임의로 우리가 Z축을 먼저 선정하고, Z축에서 얼마만큼 기울어졌는지를 세타라 하고, 그 다음에 X축을 선정하고, 이 X축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구면 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구면 좌표계를 표현했을 때, 매트릭 텐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플랫한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는 매트릭 텐서가 그때 이제 이타 뮤뉴로 표현했는데, 구면 좌표계의 경우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사인 세타 제곱, 나머지는 0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즉 시간항과 그 다음에 R 즉 레디얼한 방향의 그 성분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여기서 이제 R의 반지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R이 이제 RS일 때 요걸 RS를 우리가 슈베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때 즉 R이 RS일 때 매트릭 텐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여기 RS를 집어넣으면은 1 빼기 1이 돼서 0이죠. 그래서 0이고 요거는 이제 무한대가 돼버리죠. 0이 역수니까 무한대가 돼버려서 어떤 싱귤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슈베르츠 실트 반지름에서 이게 이제 발산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이 0인 지점에서 여기 0을 놓으면은 이게 무한대가 되죠. 첫 번째 항이 이제 무한대가 돼버려가지고 즉 이 경우에도 역시 이제 발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R이 0인 경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싱글레러티라고 하고, 요건 진짜 싱글레러티고, 요건 R이 RS일 때 싱글레러티는 우리가 이걸 구면 좌표계로 잡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싱글레러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좌표계를 다른 걸로 이제 변환을 하면 요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R이 RS보다 크면은 요게 이제 클 때와 작을 때 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R이 RS보다 크면은 요게 이제 즉 R이 요 RS라고 할 때 큰 지점에선 요 부호가 여기 플러스에서 이제 작아진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밑에 건 이제 마이너스에서 거꾸로 이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부호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시간축과 공간축의 어떤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베르츠 실트 반지름 내에서는 빛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밖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 특이점 중심으로 향해 이제 딸려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축으로 그 어떤 자유도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축으로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 둘 다 이제 둘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시공간의 어떤 공유를 우리가 그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제 평탄한 시공간인데 이게 어떤 싱글레러티 때문에 이게 마치 구멍에 이제 굉장히 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즉 시공간의 길이가 특이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주는데, 근데 길이가 늘어나지만 빛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유 시간으로 봤을 때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즉 시간도 함께 이제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을 향하면 중심으로 갈수록, 싱글레러티 쪽으로 갈수록 시간도 같이 느려지는 효과를 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블랙홀로 이제 딸려가면은 이게 이제 스파게티화돼서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사건의 지평선 자체에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시간 자체가 아예 이제 멈춰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블랙홀로 빨려가는 어떤 물질을 보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SF 소설이나 이제 영화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숄츠 실트 반지름 자체도 질량이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걸 구해보면은 C제곱분의 2gm이 되는데, 지구의 경우에는 요걸 계산하면은 약 한 8.8mm, 즉 한 1cm 정도 사이즈, 요만한 지구 자체를 이만큼 압축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 그런 얘기고, 태양은 한 3km 정도 압축하면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사실 이제 모든 물체가 다 블랙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슈베르트 실트 반지름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10의 -27승메타니까 1kg당. 우리가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하로 이제 압축을 하면은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고, 이건 다시 생각하면은 사실 모든 물체는 이제 블랙홀로 이제 붕괴된다, 그런 게 이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왜 그 붕괴가 되지 않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양자역학적인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양자 중력 이론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렇게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명하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참고로 이런 그 숄츠 실트 매트릭을 우리가 유도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 구체적으로 이 수식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진 않을 거고요. 대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겐 크리스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제가 이걸 많이 참조를 했기 때문에 요 구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선 이런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매트릭 텐서 자체를 이렇게 잡습니다. 즉 이쪽이 이제 시간축,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하고 파이는 어떤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매트릭 텐서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써주고, 민코스키 시공간의 매트릭 텐서, 즉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사인 세타 제곱, 요거였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네 번째 항 그대로 가져다 오고, 첫 번째, 두 번째 항만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AR, BR, 마이너스 BR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맨 먼저 할 게 이제 크리스토펠 심볼, 즉 우리가 커넥션 코에피션트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그 감마, 뮤, 람다가 요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게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구합니다. 여기 매트릭 텐서의 어떤 그 콘트라베리언트한 성분 G 뮤는
요걸 이제 역수를 취합내는 거죠. 각각에 대한 역수를 취합내니까, 즉,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마이너스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요게 역수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뉴, 알파 이런 것들이 0, 1, 2, 3 해가지고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째 칸은 이걸 의미하는 거고, 0, 1, 2, 3 이쪽도 0, 1, 2, 3 해가지고 이제 여기 G 알파,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G1, 2가 의미하는 거는 G1은 행의 이제 1번째 행이고, 그 다음에 2 열의 2번째 행, 그러니까 요걸 의미한다, 요 값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걸 집어넣어서 이 미분하는 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털 심볼을 먼저 구하고, 그럼 이 크리스털 심볼로부터 우리가 리만 커브츠 텐서를 또 구할 수가 있죠. 리만 커브츠 텐서가 또 이 크리스털 심볼 자체를 또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리스트 텐서를 또 구할 수가 있죠. 리스트 텐서는 리만 커브츠 텐서를 이렇게 축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R, 로, 뮤, 로, 뉴를 로로 같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같다고 놓고 축약을 시키면 바로 이게 리스트 텐서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리스트 텐서 값 자체가 이제 0이라는 거죠. 그래서 R00가 0이고 R11이 0이고 또 R22가 0이다. 이 조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요 두 조건에서 이제 요 AR하고 BR을 곱하면은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R22가 0이라는 조건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 A'이라는 건 이제 DR분의 DA를 의미하고요. 이걸 우리가 A'이라고 하고, 그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1 빼기 R분의 K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즉 R 제곱분의 K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은 이건 이제 R분의 K가 되니까 즉 1 빼기 AR 하면 이게 1에다가 A를 하면 여기 바로 R분의 K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을 1 빼기 R분의 K라고 이제 우리가 이 식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알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K 값이 뭐가 되느냐? 요건 우리가 그 뉴턴이안 리밋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뉴턴 카르탕 시어리를 할 때 뉴턴이안 리밋을 생각을 하면은 요 감마 00 i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마 00 i와 우리가 매트릭 텐서를 우리가 이타 미뉴, 즉 플랫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매트릭 텐서와 요 하나의 그 섭동항 H 미뉴라는 건 굉장히 1보다 작은 어떤 섭동항을 의미하는데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 미뉴 이런 형태로 쓰고 H 미뉴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G00는 이타 00 플러스 H00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 G00라는 건 요 항을 의미하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H00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뉴턴 카르탕 이론에서 구하면 C제곱분의 2GM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R00를 구할 때 얘가 이제 C제곱분의 1의 라플라시안 파이 이런 형태의 어떤 중력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요 H00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구해서 결과적으로 이 K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지난번 영상을 참조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K 값이, 즉 시벌실트 반지름 자체가 C제곱분의 2GM으로 주어지는 건 기존의 어떤 뉴턴 역학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매트릭 텐서의 값을 이런 질량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구형태로 분포됐을 때 요 밖에서 느끼는 매트릭 텐서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아인슈타인 파이라는 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가서 이제 아인슈타인 파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요런 그 오픈 소스의 어떤 그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요 시뮬레이터에 대한 요 웹페이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로 가시면 이제 이런 getting started 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우선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나콘다를 이제 깔았기 때문에 이 아나콘다 요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요 파워쉘에서 이렇게 요 pip 요 명령을 주시면 이렇게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완전히 여기에 느낌표가 빠져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설치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이걸 노트북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주피터 노트북이 뜨는데, 저는 이렇게 이미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요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요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요 가상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을 이제 코딩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이 아인슈타인 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그 현재 그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불러다가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이 슈베르트 실트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슈베르트 실트 임베딩 이런 걸 불러와서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이렇게 Shift Enter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이걸 실행을 하고 질량을 주는 거죠. 질량을 5.9 곱하기 5.97 곱하기 12 23승만큼 이제 질량을 주면은 이제 시공간의 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로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래서 블랙홀 같이 이렇게 가운데 싱글레러티가 있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이제 그 이 심파이라는 요 라이브러리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심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심볼로 된 그런 그 수학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심볼릭한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불러오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요. Shift Enter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이 매트릭 텐사를 우리가 그 정의를 해줍니다. 매트릭 텐사를 정의를 해주는데, 그래서 0, 0, 1, 1, 2, 2, 3, 3 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0을 집어넣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0, 0의 값을 1 빼기 0.01로 줬습니다. 즉 아까 RS를 이제 0.01 미터로 이렇게 준 거죠. 0.01 미터로 주고, 즉 10cm니까 예를 들어 한 지구에 해당하는 그림이 떴죠. 그림이 떴고요. 지구에 해당하는 그 하나의 그 슈베르트 실트 반지름 정도를 줬을 때 매트릭 텐서를 우리가 계산하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순서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이제 매트릭 텐서가 이제 뜨는 거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매트릭 텐서가 떴을 때 이 크리스털 심볼도 역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크리스털 심볼은 이제 4x4 행렬이 4개가 된, 즉 16개 곱하기 4개니까 16 곱하기 4 하면 이제 6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4개의 크리스털 심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첫 번째 항이 감마 제로 미뉴가 되는 거죠. 즉 감마 제로 미유뉴가 되고, 두 번째 항은 이제 감마 1 미유뉴, 두 번째 항은 이제 감마 2 미유뉴,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마 제로 미뉴, 감마 1 미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뉴는 0, 1, 2, 3이 되고 이쪽은 뉴가 0, 1, 2, 3 이렇게 인덱스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펠 기호로부터 우리가 또 리만 커브처 텐서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토펠 기호를 통해 가지고 리만 커브처 텐서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만 커브처 텐서는 여기 4x4 행렬이 지금 또 4개씩 있으니까 1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6개의 그 컴포넌트가 요 리만 커브처 텐서를 각각을 전부 다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뭐 손으로 구하면은 뭐 하루 종일 해도 사실 잘 못하는데 이렇게 컴퓨터로 구하면 이제 굉장히 쉽게 몇 초 만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리스트 텐서 값을 구하면, 여기 리스트 텐서 값을 구하면 이제 0, R00가 0이 아니죠. 0이 아닌 이유는 이게 어떤 이런 그 중력장의 효과가 완전히 이제 R00 값을 이제 0으로 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타임 다일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무시할 만큼 작다고 보고 우리가 베큐움, 플랫한 공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이제 베큐움에 대한 중력장 방식을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러가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0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츠 텐서 값을 구하면은 최종 리츠 스칼라 값을 구하면 이게 값이 이제 0으로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그 다큐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요 사이트를 방문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눈여겨 보시고 직접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유용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가장 심플한 경우에, 즉 우리가 그 에너지 모먼텀 텐서가 0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제 그 특이점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어떤 특이점을 갖는데 그 질량의 중심에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전부 다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물질은 필연적으로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특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질량 자체가 그 특이점을 향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인데, 그럼 왜 현재 이런 아톰이나 이런 것들이 붕괴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양자역학적으로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련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포지션의 어떤 요동이 이런 그 슈버트실트의 어떤 반지름에 대한 그런 영향을 이제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양자 중력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슈버트실트는 자신의 어떤 그 방정식의 해가 이런 블랙홀과 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우주적인 어떤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될 줄은 그 꿈에도 생각할지 몰랐겠지만, 후일 그게 그의 이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빛을 보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런 단순한 간단한 생각도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확장돼서 굉장히 큰 사실로 혹은 큰 어떤 값어치를 가지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끝으로 제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못다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족과 또 이런 조상 부모님들 간에도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